72세 할아버지가 39세 여성과 재혼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새 할머니는 10살 손녀에게 매일 예쁜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화책 작가라며 다정하게 아이를 돌봐주었죠.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만은 달랐어요. 새 할머니가 나타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간식도 절대 받아먹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반응에 의한 증상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래 설치한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 2시 새 할머니가 아이 방에 스포이트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진돗개를 발로 차는 장면까지.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온 가족이 경악했어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거든요. 과연 진돗개는 어떻게 위험을 감지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와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구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장혜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혜성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혼 후 딸과 손녀를 데리고 돌아온 이 집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가기 전에 백구랑 산책 가야죠. 10살 손녀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성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아침 안 춥겠지, 백구야. 내가 먼저 나가라잉.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입양한 진돗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의 혜성과 지우에게 깊은 신뢰를 보였죠. 딸 민주는 41세로 이혼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아빠 지우 학교 보내고 오겠어요. 민주가 지우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혜성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앉았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습관처럼 그 자리만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혜성이 빈 의자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혼잣말이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백구는 혜성의 발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혜성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성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은 예전에 비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웃음소리가 넘쳤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지우의 웃음소리가 유일한 활력소였어요. 혜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 아버지를 돌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도 자라면서 할아버지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질 테고요. 혜성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습니다. 백구에게도 사료를 챙겨주며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오후에는 뒷마당에서 채소밭을 돌보았습니다.
토마토와 상추, 오이 등을 기르고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동안만은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혜성은 젊었을 때부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어요. 교장 시절에도 틈틈이 목공예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작은 창고에는 각종 공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민주와 지유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지유가 혜성의 품에 안기며 물었어요. 백구랑 산책하고 밭일 좀 했지.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과 백구가 모였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혜성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펴보았어요. 아빠 요즘 어떠세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성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눈빛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백구랑 같이 놀아요. 혜성은 지우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백구는 혜성의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혜성은 백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런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혜성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 정리와 대출 업무를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은퇴 후 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 도착해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동 도서 코너에서 책을 꽂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동화책 코너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혜성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부드러운 말투와 다정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아동 도서 코너 안에 따로 동화책 섹션이 있습니다. 혜성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장서연이라고 해요. 여성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동화책 작가이신가요? 혜성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 있어요. 서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항상 아동 도서 코너에서 책을 읽거나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혜성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시죠? 정말 인자해 보이세요. 서연이 혜성에게 말했어요. 그런 말 요즘은 듣기 민망하오. 그냥 시골 노인일 뿐이요. 혜성이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혜성의 과거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겠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혜성은 서연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은 혜성에게 자신이 쓴 동화책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혜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혜성은 용기를 내어 서연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혜성의 제안에 서연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서연이 집에 왔을 때 지우는 처음에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가져온 예쁜 동화책을 보더니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모, 이 책 정말 예뻐요. 지유가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은 지유에게 자상한 이모처럼 굴었습니다. 지유야, 이모가 다음에 더 재밌는 책 가져다 줄게. 서연이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주는 서연을 처음 봤을 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여성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백구만은 서연에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연이 나타나면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왜 그러니? 서연 씨는 좋은 분이야. 혜성이 백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백구의 반응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동물들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성은 백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동물도 적응이 필요하지. 혜성이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혜성과 서연은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연은 혜성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혜성은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주야, 아빠가 서연 씨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혜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다. 지우는 서연과의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뻐했어요. 정말요, 이모랑 같이 살면 좋겠다. 지우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1년 가까운 조심스러운 교류 끝에 혜성은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연과의 재혼을 결정했어요. 조용한 혼례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서연을 경계했습니다. 서연이 주는 간식도 거부하고 물건을 감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혜성은 이런 백구의 행동이 점점 더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은 백구의 반응에 대해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서연과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삶에 다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백구의 계속되는 이상 행동은 마음 한편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서연이 혜성의 집으로 이사 온 후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매우 꼼꼼한 성격으로 집 안 곳곳을 정리하며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 갔어요. 혜성의 약봉지들도 서연이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약 시간이에요. 서연이 정해진 시간마다 혜성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어요. 혜성은 서연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소, 이렇게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는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에게는 매일 새로운 간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우야, 이모가 맛있는 과자 사왔어. 서연이 예쁜 포장지에 쌓인 과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기뻐하며 과자를 받아들었어요. 민주는 서연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은 고마웠지만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억지로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난 아직도 이 결혼에 확신이 안 서. 민주가 혜성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서연 씨는 따뜻한 사람이야. 혜성이 민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하지만 민주의 불편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연이 하는 모든 행동이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착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구는 서연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서연이 거실에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았어요. 밤중에는 서연의 방 앞에서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혜성이 백구를 나무랐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서연에게서 위험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은 백구의 반응에 대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에는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저게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유가 간식을 먹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서연이 지유에게 준 예쁜 포장의 쿠키였어요. 지유가 쿠키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백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백구는 지유의 손에서 쿠키를 물어뜯고 바닥에 뱉어버렸어요. 백구야, 왜 그래? 지유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혜성과 민주도 백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어요. 백구가 평소에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은 쿠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날 밤 지유가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지유가 울먹이며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급하게 지유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약물 반응에 의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새로운 약이나 음식을 먹었나요? 민주는 의사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약물 반응이라니 지유가 무슨 약을 먹었다는 걸까요? 의사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유의 갑작스러운 증상과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성은 지유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새 지켜보았어요. 서연도 걱정스럽다며 지유 곁에 있으려 했지만 백구가 계속 지저댔습니다. 결국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민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구가 쿠키를 물어 뜯은 것과 지유의 구토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 백구가 지유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지유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민주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서연에 대한 불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을 돌보는 척했지만 민주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특히 지유에게 주는 간식이나 음식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여전히 서연을 경계했습니다. 서연이 지유에게 다가갈 때마다 백구가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했어요. 마치 지유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혜성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유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민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형 CCTV를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직관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백구의 반응과 지유의 건강 이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CCTV가 배송되는 동안 민주는 서연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며칠 후 CCTV가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서연이 외출한 사이에 거실과 지우방에 몰래 설치했어요. 아주 작은 크기라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랑 잠깐 마트 갔다 올게. 민주가 지우에게 말했어요. CCTV 설치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외출하는 척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서연도 별다른 의심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마음 한편으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틀이 지난 후 민주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서연이 산책을 나간 사이에 컴퓨터로 녹화 파일을 열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경 녹화된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지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에는 작은 스포이트와 주사기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서연이 지유의 침대 근처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개 밑이나 이불 근처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뿌리는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을 본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지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포이트에 들어있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민주는 다른 날 영상도 확인해 보았어요. 며칠 전 백구가 서연이 준 간식을 거부했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이 백구에게 무언가를 주려다가 백구가 거부하자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주변을 살펴본 후 백구를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의심이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지유에게 준 간식들을 따로 보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반 과자와는 다른 특별한 용기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믿어줄까요? 혜성은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재혼 후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민주도 기뻤었거든요. 하지만 지유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민주는 영상을 USB에 저장하고 아버지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서연이 장 보러 나간 사이에 혜성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혜성은 민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무슨 일이냐? 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저장해둔 영상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빠, 이것 좀 보세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성은 화면에 나타난 서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지우 방에 몰래 들어가는 서연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손에 든 스포이트와 주사기도 명확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냐? 혜성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다른 영상들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백구를 발로 차는 장면을 본 혜성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동물을 사랑한다고 했던 서연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특별한 용기에 간식을 보관하는 장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 서연 씨가 지유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유가 구토했던 날도 서연 씨가 준 간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손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영상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혜성은 처음에는 민주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 속 서연의 모습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단 말이냐? 혜성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아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유를 노린 거라고요. 혜성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연이 지유의 방에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해 보였어요. 우연이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지유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혜성도 결국 민주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서연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서연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개인 신상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본명은 임지선이었습니다. 장서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이었어요. 동화책 작가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임지선의 과거였어요. 이전에도 수차례 노인을 대상으로 접근한 뒤 유산을 노린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던 것이죠. 경찰 조사 결과 임지선의 진짜 목적이 밝혀졌습니다. 지유를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한 후 혜성 명의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유가 있으면 상속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임지선은 지유에게 서서히 독성 물질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어요. 결국 지유가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혜성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손녀가 위험에 처할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말도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어요. 아버지가 자책감에 빠져서 회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유도 할아버지가 왜 우울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백구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임지선의 정체를 간파하고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를 보호하려고 간식을 물어 뜯었던 것도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임지선은 결국 구속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혜성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손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이 할아버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혜성은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문 열어주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우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나와요? 지우가 문 앞에서 울먹였어요. 백구는 혜성의 방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혜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씩 작게 울음소리를 내며 혜성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믿겠다고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 너무 후회되었어요. 민주는 아버지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혜성을 위해 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용히 혜성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혜성은 창문을 등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민주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혜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혜성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잘못은 사랑하려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 사람이에요. 혜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 나이에 뭘 믿겠다고.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져요. 그걸 비난할 사람은 없어요. 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우가 다칠 뻔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니? 나는 할아버지 자격이 없어.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지우는 혜성 침대로 다가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백구가 날 구해줬어. 지우가 순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성은 지우의 작은 손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백구랑 또 산책하고 싶어. 지우가 혜성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민주는 지우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아이는 할아버지를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빨리 나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혜성은 지우의 맑은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혜성이 지우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백구가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백구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방문 앞에서 백구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혜성은 백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처음부터 임지선의 정체를 알고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자신이 백구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되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혜성이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지유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백구는 혜성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성은 작은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유와 백구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나는 다시 아침을 걷는다. 혜성이 종이에 적은 다짐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혜성은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백구와 산책을 나가고 지유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격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가족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지유는 할아버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백구랑 같이 놀아요. 지유가 혜성의 손을 끌며 말했어요. 백구는 혜성 곁에서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산책할 때도 혜성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어요. 마치 혜성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혜성은 백구를 보며 생각했어요. 동물의 직감이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앞으로는 백구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백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꼈어요. 혜성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유와 민주 그리고 백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임지선은 결국 구속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되어 사건이 더욱 커졌어요.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노인을 노린 결혼 사기 일당 검거.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어요. 혜성은 TV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양구 마을 주민들이 혜성의 집을 찾아왔어요. 백구의 활약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히 백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백구는 이 마을의 영웅이에요. 감사패 전달식 날 지우는 백구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구가 저를 구해줬어요. 지우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예요. 혜성은 객석에서 지우와 백구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걔도 진심을 알아보는구나. 혜성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혜성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떤 동물보다도 더 사람 같았던 아이였지. 혜성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혜성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혜성을 위로했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백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백구가 나쁜 사람 잡았어. 친구들도 백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백구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백구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어요. 안녕 백구야. 아이들이 달려와서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혜성은 백구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혜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도 백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주가 백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신문에도 백구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영웅견 백구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혜성은 신문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지선의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혜성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임지선을 다시 본 혜성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재판부는 임지선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었어요. 혜성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는 백구를 기념하는 작은 동상을 세우자는 의견도 나왔어요. 하지만 혜성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백구는 그냥 우리 가족이면 충분해요. 혜성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백구에 대한 장문을 썼습니다. 나의 영웅 백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선생님도 지우의 장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백구의 명성은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백구에게 특별상을 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조용한 일상을 원했어요. 혜성은 백구와 함께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백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혜성도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결국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백구 덕분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지우는 새 학기를 맞아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구랑 아침 산책 가요. 지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성은 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자, 오늘은 내가 앞장서야겠다. 혜성이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지우는 백구와 함께 앞서가며 즐겁게 뛰어다녔어요. 딸 민주도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든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혜성은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혜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혜성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지우 옆에 앉아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민주가 만든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아내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혜성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백구도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민주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혜성과 지우, 민주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를 영웅으로 여겼어요. 지우는 친구들에게 백구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백구는 정말 똑똑해.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혜성은 도서관 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백구와 함께하는 산책은 혜성의 일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백구도 혜성과의 산책을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혜성은 백구에게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정말 고마운 존재야. 백구는 혜성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백구를 따라가며 길 위에 길어지는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혜성과 지우 그리고 백구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외로움은 틈을 만들지만 사랑은 그 틈을 메운다는 것을 말이죠. 백구의 사랑이 가족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지우는 백구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했어요. 할아버지도 지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민주는 창문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혜성은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새 식구 그리고 백구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백구는 언제나 가족 곁에서 충실한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백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2세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노린 치밀한 계획. 하지만 진돗개 백구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지우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틈을 메워준다는 것을 말이죠.
혜성 할아버지는 실수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영웅이었습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주변의 작은 신호들에도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백구처럼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존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